안녕하세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제로 트러스트 세시 전도사 장성민입니다. 저는 오늘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의 구현 방법 GTN의 2.0과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세시 보안 솔루션 프리즈마 액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데이터 센터 환경이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바뀌고 또 사스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하시게 됐죠. 그리고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원격 근무 환경이 증가하게 되고,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이런 원격 근무 환경이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하이브리드 형태의 근무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가장 많이 들어본 것이 바로 제로 트러스트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기업의 한 조직의 자산에 대해서 영원한 신뢰를 갖출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검증되었다고 하더라도, 한 번 인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자가 계속해서 사용하고는 또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모든 접근에 대해서 신뢰를 검증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제로 트러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상당히 오래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2010년도에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는 이름으로 정의가 되었고, 이 제로 트러스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제로 트러스트를 구축하는 방법이 정의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제로 트러스트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구축해야 될 건가를 한번 지난 2년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을 살펴보시게 되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원격 근무 환경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시게 됐죠. 그중에 또 한 가지는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즉 기업의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기업 외부에 있는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데이터 센터 또는 워크로드에서 돌아가고 있는 실행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한 환경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변화된 점은 바로 기업의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이 기업 데이터 센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과 마찬가지로 사스 애플리케이션의 증가도 상당히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특징을 보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업의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 센터 밖에 외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의 내부에 있는 애플리케이션까지도 원격 사용자들이 상당히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데이터 센터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의 어떤 보안 장비나 보안 솔루션들을 공유하는 것이 아닌 직접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이나 또는 사스 애플리케이션에 직접 사용자가 원격 근무지에서 접속하는 형태의 그런 근무 환경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죠.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상당히 잘 보호해 오셨죠. 오랫동안. 그러나 이런 변화된 기업의 컴퓨팅 환경에서 지난 2년 동안 어마어마한 어택 서피스가 증가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어택 타입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또한 어택 서피스가 엄청 거의 배 정도의 증가됐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이유를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 트러스트를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고려하고 있으면서 기존의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를 통해서 원격 사용자 그리고 원격 사용자에 대한 그런 사스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를 통해서 구현을 하시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2010년도에 처음 나오게 됐죠. 그 이름으로. 즉 그 처음 1세대에 나온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에서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던 환경들이 현재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바로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0년대는 아무래도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업의 환경이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환경으로 이루어진 곳에서 바로 2010년도에 정의된 1세대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를 가지고는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원격 근무 환경보다는 모두 데이터 센터 내 또는 기업 내에서 모든 자산을 접근해야 되는, 즉 외부로 나가는 거에 대한 것들보다는 에 대한 고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내부 데이터 센터는 아무래도 내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제로 트러스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들이 좀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2010년도에는 사스 애플리케이션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사스 벤더의 사스 애플리케이션,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줌이라든가 팀즈 또는 M365,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그런 다양한 사스 애플리케이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1세대 GTN에는 정의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1세대 GTN을 가진 솔루션들을 선택을 해서 그 솔루션을 가지고 우리가 GTN을 구현했을 때 바로 이런 앞에서 살펴본 이런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는 1세대 GTN을 가지고 제로 트러스트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컴퓨팅 환경 또는 인프라 환경에 대해서는 1세대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바로 기존의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는 IP 포트 기반으로 해서 애플리케이션 접근을 제어했다고 볼 수 있겠죠. 즉, 액세스 브로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5 투플 기반으로 하는 IP 포트 기반으로 해서 애플리케이션 접근을 제어할 수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게 되냐면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는 바로 최소 권한을 가진 접근 제어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제로 트러스트의 네트워크 액세스의 가장 핵심 원리입니다. 그러나 IP 포트 기반으로 해서 오늘날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정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사스 애플리케이션이나 또는 기업 내 애플리케이션들을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때로는 보이스도 있을 것이고 채팅도 있을 것이고 또는 다양한 형태의 채널들을 통해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됩니다. 그럴 때 이 애플리케이션들을 포트나 IP로만 정의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IP 또는 포트 레인지 형태의 어떤 접촉과 액세스를 줘야 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오늘날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이런 다양한 포트 IP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하위 세션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1세대 제로 트러스트 액세스로 가지고는 접근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오늘날의 애플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 그 자체를 인식하고 그 애플리케이션을 탐지하고 검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는 그런 아주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최소 권한을 가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세대 GTNA라고 하는 것은 IP 포트 기반으로 해서 오늘날의 애플리케이션을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전통적인 VPN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SA가 맺어지면, 즉, 한번 인증이 되게 되면 인증을 통화하는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VPN 같은 것이 키 같은 것이 탈취되는 경우 또는 키가 어떻게 돼서 다른 사람이 취득하는 경우에 한번 허가만 되게 되면 거기서 어떠한 트래픽이 발생하든 악성 컨텐츠가 전송되든 간에 문제없이 계속해서 트러스트 형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세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뢰를 하고 허용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뢰된 트래픽을 또는 허가된 트래픽에서 발생하는 보안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1세대에서는 우리가 IP 포트 기반으로 해서 애플리케이션들을 제어하기 때문에 최소 권한에 대한 접근 액세스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 번 검증하게 되면 계속해서 신뢰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허용된 트래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제로 트러스트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보안 검사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즉 일단 신뢰만 있게 되면 신뢰가 끝인 거죠. 우리가 이제 all one asyn이라고 하는 것처럼 신뢰만 한번 하게 되면 우리가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보안 솔루션들,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threat prevention이라든가 샌드박싱이라든가 또는 URL 필터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죠. 왜? 신뢰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뢰된 후에 발생하는 모든 트래픽에서 악성 트래픽이라든가 악성 콘텐츠 또는 악성 파일들이 내부로 전송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검사를 하지 않는 거죠. 또 문제점은 뭐냐면 그렇게 악화된 트래픽, 일단 실된 트래픽에 대해서 또 보안 검사를 하는 것이 어떤 성능적인 문제도 상당히 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그냥 패스를 시키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에서는 한번 실된 트래픽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보호할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IP 포트 기반으로만 애플리케이션을 정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세대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같은 경우는 IP 포트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정의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다양한 콘텐츠들을 갖고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것들을 검사하고 탐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1세대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는 고객사들, 그리고 SaaS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들에서는 기존 1세대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를 가진 솔루션들을 가지고 제로 트러스트를 구축했을 때 말씀드린 것 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세대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바로 GTNA 2.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2022년을 새로운 GTNA의 시작이라고 하고 바로 GTNA 2.0을 새롭게 런칭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스 2.0이라고 하는 것은 제로 트러스트의 가장 핵심 원리라고 하는 최소 권한 접근 제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요.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하고요.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신뢰된 트래픽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신뢰된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검증을 하는 것들을 수행하고 거기에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 가지고 있던 또는 기업에서 유지해오던 보안 수준에 하고 맞는 모든 보안 검사들을 인증된 허가된 트래픽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보안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 이를 통해서 조금 세분화된 권한을 통한 애플리케이션을 정의하고 그거를 통해서 거기에 흘러다니는 모든 데이터들을 검사,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IP 포트 기반이 아닌 애플리케이션을 프리빙하는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을 탐지하고 그거에 대한 애플리케이션들을 보호하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바로 GTNA 2.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TNA 2.0은 GTNA 1.0, 즉 1세대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와 다르게 크게 5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최소 권한 접근 제어입니다. 1세대 GTNA 1.0이 IP 포트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정의했다고 한다면 GTNA 2.0은 바로 애플리케이션 ID, 즉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탐지하고 검증하는 형태의 검사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들을 IP 포트 기반이 아닌 직접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트래픽들을 검사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애플리케이션 ID 기반으로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정의하고 그거를 통해서 조금 더 세분화된 최소 권한을 가진 접근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GTNA 2.0의 첫 번째 핵심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번 인증된, 한 번 신뢰가 검증된 사용자에 대해서 발생하는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 한 번 인증되었기 때문에 그냥 다 무사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자가 한 번 인증되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트래픽, 다양한 세션들에 또는 하위 트래픽에 대해서 또는 파생되는 새로운 트래픽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트러스트 검증, 신뢰 검증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접근 권한을 주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끊임없는 트러스트 검증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GTNA 2.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된 트래픽에 대해서도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보안 기능을 통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보안 기능을 통해서 알려진 또는 허용된 트래픽에 대해서도 보안 기능 검사를 통해서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들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기업의 환경이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또는 SaaS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기존의 내부에 있는 프라이빗 애플리케이션에도 그냥 하나의 DLP 또는 하나의 CASB 정책을 통해서 동일한 보안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GTN 2.0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가장 잘하는 것처럼 단순히 알려진 트래픽, 알려진 애플리케이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들을 검증하고 발견하고 그것들을 프리빙해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들을 정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직접 모든 솔루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로 모든 트래픽에 대한 검사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GTNA 2.0의 애플리케이션 보호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GTNA 1.0을 사용하시던 고객들 또는 아예 GTNA 1.0을 고려하지 않았던 고객사에서 저희가 새롭게 선보이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GTNA 2.0을 가지면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레거시 VPN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레거시 VPN, 뭐 전통적인 VPN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신뢰가 검증되게 되면, 한번 SA가 맺어지게 되면, 거기에는 사실은 모든 트래픽은 그 이후부터는 SA가 만료할 때까지는 다 무사 통과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IP 포트 기반으로 제어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번 SA가 맺어지면 그 IP 포트 기반 내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권한을 갖는 그런 형태의 트래픽 제어가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GTN의 2.0을 하게 되면 IP 포트 기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별로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ID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세세한 방법 또는 상세한 방법으로 세분화된 방법으로 애플리케이션들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GTN의 1세대 GTN 2.0보다는 상당히 조금 더 강화된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GTN의 최소 권한 접근 제어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록시 보이스 형태의 웹 시큐리티 웹 게이트 같은 경우였죠. 예를 들면은 원격 근무자들 또는 모바일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그 인터넷 사용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트래픽이 데이터 센터에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웹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거기서 검증을 받고 그런 다음에 인터넷을 나가도록 해주는 그런 형태를 썼죠. 여기 이제 큰 문제점은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웹 트래픽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호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인터넷 사용자도 웹 트래픽만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다양한 웹이 아닌 비웹, 우리가 또 비웹이라고 하는 웹이 아닌 트래픽을 사용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이나 사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경우에는 검사할 방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문제는 모든 트래픽이 데이터 센터 내에 접점에 있는 프락시 형태의 게이트웨이에 몰리기 때문에 또 트래픽이 몰리는 경우서 백홀링 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능적인 이슈가 있었죠. 계속해서 게이트웨이를 늘려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관리적인 측면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팩 파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또 데이터 센터로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죠. 그러나 GTN의 2.0 기반으로 해서 세시 기반으로 한 솔루션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또는 트래픽이 데이터 센터로 몰릴 필요 없죠. 그리고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제공하는 GTN 2.0을 사용하기 때문에 웹 트래픽만 아닌 비웹, 다양한 프로토콜, 다양한 포트, 다양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까지도 다 데이터 또 트래픽까지 검증하고 거기서 보안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GTN 2.0의 고객적인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장 많이 포괄적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스 애플리케이션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스 애플리케이션은 기업의 데이터 센터를 거치는 것도, 거치는 방법도 있겠지만 보통 사용자가 위치해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사스 애플리케이션을 접근하는, 직접 연결하는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죠. 또 사스 애플리케이션의 가장 큰 컨서는 아무래도 기업의 중요한 데이터가 사스 애플리케이션 벤더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클라우드 위치에 저장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원격지 사용자가 직접 사스 애플리케이션 직접 접근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제공하는 GTN 2.0 기반을 사용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사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웹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토콜 사용하는 모든 사스 애플리케이션들을 인지할 수 있고 그 인지를 통해서 거기에 흘러가는 데이터들을 DLP나 캐스비 기능을 통해서 제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원격 사용자 또는 내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추가되지 않은 사스 애플리케이션까지도 자동으로 인지해서 우리가 요즘 흔히 얘기하는 섀도우 IT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GTN 2.0의 새로운 그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사용자 경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원격 근무환경이 늘어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것이 늘어났죠. DM이라고 하는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이 DM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들이 뭐 접근하는 어디 이제 접근하거나 어느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그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익스피리언스가 뛰어나야 되는 즉 어떤 성능이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돼야 될 것이고 만약에 성능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빨리 찾아내고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해서 조금 더 빨리 사용자들의 경험을 좀 더 향상시키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GTN의 2.0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는 세시 솔루션은 바로 이 사용자 경험을 상당히 중요하게 합니다. 그래서 레거시 VPN 교체라든가 또는 시큐어 웹 게이트 교체 또는 사스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이런
모든 보안 기능들을 제공하면서도 모든 고객사에서도 자동으로 사용자 경험까지도 아주 상세한 모니터링 기능들을 제공해서 고객들이나 기업들이 이제 원격 사용자들이 원격에서 접근하는 모든 트래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기록 기능까지도 자동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